자, 오늘 공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옳은 것은 2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이게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말이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우리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지만 둘 이상의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하거든요. 공법에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서울에 가서 위반 행위를 해서 적발된다 하더라도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해서 X고요. 인장 등록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인데 그 개별 기준은 3개월이다. 이게 O인데요. 개별 기준 업무정지. 아까 업무정지 암기 프린트 20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 공일임. 결정 공일임. 요게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그 인전 요게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암기 프린트 20번에 순서대로 있다고요. 결정 공일임 5개가 6개월이고요. 나머지는 3개월인데 이게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앞에 5개가 6개월, 나머지 9개가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좀 어렵죠. 이게 개별 기준까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결정 공일임 암기 프린트 20번 1번부터 5번까지가 6개월이라고요. 암기 프린트 20번에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할 때 그 인전 여기 9가지니까 그 인전, 업명기 이게 기가 1개월입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자격 정지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개별 기준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아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6개월이 하니까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했죠. 업무 정지든 자격 정지든 모두. 4번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냐? 그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암기사항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가 16번에 있고요. 임의적 취소가 17번에 있잖아요. 17번에 암기 프린트 동그라미 4번에 임시중개시설물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렇게 그냥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틀렸고요.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2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 했어요? 제척기간 3년이죠. 암기 프린트 46번 귀찮지만 암기 프린트 보세요.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제척기간 3년입니다. 제척기간이 뭐냐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오직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다고 했고요. 제가 아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다른 점은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이라 했죠.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세의 제척기간은 뭐 5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 왜냐면 5년 넘어버리면 제척기간 지나면 세금 못 받으니까.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2번도 기출문제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
자격 정지 사유는 암기 프린트 19번에 이중 금인 확인서 7개가 있습니다. 19번에. 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죠. 자격 취소 사유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고요. 이중 소속 자격 정지 맞고요. 쌍방대리 금지행위니까 자격 정지 맞습니다. 금지행위 하면 암기 프린트 11번에 보면 제목에 보니까 임의적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사유라고 돼 있죠. 11번에.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요즘 출제되는 패턴이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박스 안에 4개 또는 3개 많게는 5개까지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게 거의 절반, 40문제 중에서 20문제 가까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학개론도 마찬가지고요.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과목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로 출제되는 게 요즘 출제 경향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사망, 해산,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게 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 다음에 답은 5번이네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죠.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죠. 답 5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은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대적 취소, 3번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4번 임의적 취소, 5번 이중직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이중직업은 개인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겸업제한을 위반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답 5번입니다. 5번.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임의적 취소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라고요. 답 5번이 되겠고요. 30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4번,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인장등록, 업무정지, 자격정지 맞네요.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확인설명서를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는 맞는데 자격정지 사유는 아닙니다.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의무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를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다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어렵죠. 정확하게 모르면 풀기 어렵죠. 3번하고 5번하고 지금 헷갈리잖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암기 프린트 19번에 있고요.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틀렸으면. 자, 다음은 5번입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취소 3개 청문해야 된다고 했죠.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청문 안 해도 되는 것. 법인 해산, 개인 사망하고 없으면 청문 못하죠. 법인 해산이나 개인 사망이 같은 말이거든요. 죽고 없는데 법인이 없어졌는데 청문을 할 수 없잖아요. 들을 청, 들을 문. 청문, 취소 3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의 경우 청문을 하는데 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죽고 없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없다. 듣는 게 청문이라고 했어요. 들을 청, 들을 문.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는 암기 프린터 17번에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이 있죠. 이 등록 기준 미달. 근데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죠.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전이 전속 중개 계약이죠. 2번이 업무정지 사유고요.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휴업 임의적 취소. 손해배상 보장하기 위해 보정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죠. 전속 중개계약도. 답 2번이 되겠고요. 7번 30회 기출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지금 숫자 나열한 건데요. 답은 4번입니다. 협회 설립하고자 하면은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600명인데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이고 우리나라 광역시 및도가 15개니까 15개를 곱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창립총회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죠. 발기인은 300명 이상. 기출문제입니다. 숫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만 몽땅 600명이 다 오면 안 되고요.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 역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느끼시라고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는 정리는 돼 있다고요. 자, 납부해야 되는 거 옳은 것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8번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낸다고 돼 있잖아요. 지자체 조례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 조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시군구 조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만 가지고도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 역시 30회 기출 문제입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100만 원.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한다. 근데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는다. 자, 시도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 어디서 보조한다고 했어요?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답 4번이네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먼저 한 사람만 지급하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기억. 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잖아요. 3번에. 그게 4번에 보니까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니은에 폐업을 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이 사전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다. 여러분들도 올해 합격하고 나서 교육받고 나면 올 연말 안에 교육받고 나면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해야 되고요.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다시 받아야 되죠. 또 취직이나 개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유효기간 1년입니다. 연수교육은 28시간, 32시간이라고 했는데 연수교육은 6시간 이상 12시간 이하고요.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 맞습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할 수가 없죠. 처벌은 물론 개업 장롱면허로 가지고 있으려면은 교육 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